자, 정청래 의원은 개딸들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당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의견 표명해 주세요. 너무 한심해서 문자 보냅니다. 다음에 심판하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문자가 와서 답변 드립니다. 부결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나는 부결을 했다. 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 또한 의원들의 자유인데 밝히고 너 뭐냐라고 물을 거면 그냥 공개 투표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청래 의원의 저 같은 행동들 때문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의 횡포가 더 극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사실상 회방하는 듯한 행동을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체포동의안에서 가결, 부결에 대한 선택보다 조금 전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요. 지난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부원장이 왜 구속이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 자금, 이 내용 때문에 결국은 구속된 것 아닌가요? 그럼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 선거 때? 경선에서 불법 선거 자금 대장동 돈 이익 가지고 이런 일들로 불법 선거를 치렀다면 여기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그 당시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 박용진 후보, 정세균 후보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 관련돼서 나왔던 일들 속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라면 그때 불법 대선 자금 진짜야?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건강한 정당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워낙 한쪽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내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 같아서 상대 정당에 있지만 굉장히 보기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최고위원 후보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비명계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버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이 대표 사퇴는 당원 투표로 정하자, 전 당원의 의사를 묻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이 이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진퇴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네. 그것은 전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할 문제지 네. 온 몇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를 그만두라 마라 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당원이라고 하면은 적극적 참여 의향이 계신 분들은 소수일 거고요. 예. 그분들 의향은 못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뜻대로 가자 이런 얘기로 밖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에 출석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라는 방안들, 비명계는 단호하게 꼼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전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비단 이번 투표로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재명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저는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부결 투표, 그러니까 부결을 투표했던 친명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부결 투표를 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고 국민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읽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한테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의견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부결의 총의를 모았고 실제로 170석에 되는 부결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는 당대표한테 많은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려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라고 했었으면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명분을 얻어서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부결의 총의를 모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표를 까보니까 가결 투표로 한 20-30명이 몰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결국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찬성 투표, 그러니까
부결 투표를 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도 속았다라고 하는 반발심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대표를 내려놓으라고 아무리 비명계 의원들이나 뭐 당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부결 투표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먼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결국에는 당원들한테 총투표를 해서 물어보자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괜한 논란까지 만들면서 전체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저 상황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광석 변호사님. 현재 전용희 의원이 지금 부결 투표를 하겠다고 해놓고 뭐 찬성하고 기권 무효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난 부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분명히 자율투표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당론까지는 정하지 않겠다. 지금 근데 의견을 전달하면 그 이야기는 다 수용하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결의 총의를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아니 원내 거기에서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도 나는 아니고 저 뭐야 찬성을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자율투표 가서 비밀투표 했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총의를 모을 때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었어야 되고 투표 직전에라도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일어났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취재는 법정에서 하라. 법원은 공개돼 있으니 법정에서 취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밝혔다는 대목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중일 것 같고요. 도착하는 즉시 저희가 생중계 화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마 한마디 밝힐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